오늘 스케줄이 나도 홍콩 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 채연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연 동화를 할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책은요. 읽고선 콩집 팥지.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녀 심청입니다. 이거 읽고 시간 되면 이거를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되게 제목이 나긋나긋하게. 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아주 먼 옛날 콩지라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콩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콩지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콩지가 늘 안쓰러웠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려와 말씀하셨어요. 예, 콩지야. 너의 새어머니와 동생 팥지야.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생겨서 반가워. 뭐? 콩지? 이름도 되게 웃긴다. 나보고 언니라고 해. 처음부터 새어머니와 팥지는 콩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함께 살면서도 새어머니는 맛있는 건 팥지에게만 주고 콩지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콩지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니? 이젠 아버지가 하던 일까지 네가 해야 돼. 그 후로 콩지는 힘든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지에게 나무 호미를 주며 말씀하셨어요. 얘 콩지야, 얼른 가서 뒷산에 있는 밭에 풀을 뽑고 오너라. 네, 어머니. 그 밭은 돌과 풀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 호미는 금세 부러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콩지는 손으로 풀을 뽑았어요. 콩지의 손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어디선가 황소가 나타났어요. 콩지 아가씨, 제가 이 풀을 다 뽑아드릴게요. 황소는 순식간에 풀을 다 뽑아주었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황소야, 고마워. 콩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풀을 다 뽑고 왔어요. 뭐야? 다 뽑았다고? 어디 한번 가보자. 밭으로 간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것이 나무 호미로 돌밭에 있는 그 많은 풀을 어떻게 다 뽑았지? 놀란 새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 새어머니는 팥쥐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며 말했어요. 콩지야, 너는 이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넣어라. 네, 어머니. 콩지야, 야구르지 메롱. 콩지는 물을 열심히 길어다 부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독 안에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독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밑바닥이 깨어져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두꺼비가 말했어요. 콩지 아가씨, 제가 깨어진 곳을 막아줄 테니 물을 길러오세요. 두꺼비야, 고마워. 두꺼비가 깨어진 곳을 막아주고 콩지가 물을 길어다 붓자 독 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나들이에서 돌아온 새어머니는 콩지를 혼낼 생각으로 물었어요. 독 안에 물은 다 채웠냐? 네, 어머니. 뭐? 다 채웠다고? 독 안을 들여다본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깨어진 도개물이 찾지? 그렇게 세월은 흘러 콩쥐와 팥쥐도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팥쥐야, 내일 잔치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잔치에 온 처녀 중에 원님의 며느리감 뽑는다는구나. 엄마, 그게 정말이세요? 그렇다는구나. 너는 특별히 예쁘게 보여야 된다. 잔칫날이 되어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너는 마당에 널어놓은 별을 다 찢어놓고 방에 짜다만 옷감을 다 짜고 오너라. 어머니, 그걸 언제 다... 아니, 이것이 못하겠단 말이냐? 그때 팥쥐가 말했어요. 콩쥐야, 약오르지? 새어머니와 팥쥐는 잔치에 가고 콩쥐는 마당에 널어놓은 별을 찔 준비를 하였어요. 그때 참새들이 날아들어왔어요. 와이! 참새들아, 안 돼! 찍찍찍찍찍! 콩쥐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별 껍질을 다 까드리겠어요. 별은 순식간에 하얀 쌀이 되었어요. 콩쥐는 쌀을 담아놓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콩쥐도 빨리 해놓고 잔치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짜야 할 실은 너무 많았어요. 순간 콩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선녀가 나타나 말했어요. 콩쥐 아가씨, 얼른 잔치에 갈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아가씨를 도와드리겠어요.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한복 한 벌과 꽃신 한 켤레를 주고 짜담은 옷감도 다 짜주었어요. 콩쥐는 예쁜 한복을 입고 꽃신을 신은 채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콩쥐의 예쁜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하였어요. 어머, 참 예쁘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네요. 그때 원님의 아들이 콩쥐에게 다가왔어요. 참 아름다우시군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콩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콩쥐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새어머니와 팥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예쁘다는 거야? 순간 콩쥐는 새어머니와 마주칠까 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허겁지겁 달려나오는 콩쥐를 원님의 아들이 따라오며 외쳤어요.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오. 하지만 콩쥐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달려가다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져 버렸어요. 어머,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콩쥐는 꽃신 한 짝을 남긴 채 가버리고 원님의 아들은 꽃신 한 짝을 주워서 원님께로 들고 갔어요. 아버님, 이 꽃신의 임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원님은 신하들을 시켜 온 고을을 뒤져서 꽃신의 임자를 찾게 하였어요. 신하들은 고을 전체를 돌다가 콩쥐 집으로 왔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 신은 우리 팥쥐 거예요. 팥쥐야, 어서 신어봐. 그러나 팥쥐한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수줍은 듯 보고 있던 콩쥐에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한번 신어봐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쟤는 신어볼 필요도 없어요. 쟤는 잔치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원님께서는 모든 아가씨들이 다 신겨보도록 하셨소. 자, 신어보시오. 콩쥐가 꽃신을 신자 신하들이 소리쳤어요. 꼭 맞는군. 이제야 임자를 찾았어. 그제서야 콩쥐는 방에 잘 두었던 예쁜 한복을 입고 나머지 꽃신 한 짝을 신고 나왔어요. 저것이 언제? 그렇게 하여 콩쥐는 원님의 아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와! 어때요? 저희 하나 다 읽었는데 어떠셨나요? 점수를 한번. 재밌어요? 와, 반응 되게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몇 점수 점? 높으면 하나 더 갈게요. 맞아요. 와, 100점, 100점! 100점. 수원촌누님 별풍선 9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희짱님 별풍선 100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TA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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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봉이에요. 그러면은 점수가 높으니까 저희 하나 더 갈까요? 그럴까요? 이번에는 소녀 신청이에요. 소녀 신청.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희 나라 전래동화.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심청이라는 딸이 살고 있었어요. 심청이 어머니는 심청이를 낳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어린 아기를 키워야 했어요. 신봉사는 우는 딸을 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갔어요. 저 아주머니, 이 아이에게 젖을 좀 주세요. 불쌍하기도 하지. 심청이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먹으며 자랐어요. 그렇게 자란 심청이가 어느덧 5살이 되었어요. 심청이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심부름을 하고 아기도 잘 돌봐주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칭찬을 하였어요. 하루는 이웃집에서 떡을 해서 심청이를 불렀어요. 청아, 이 떡 좀 먹고 가거라. 저 아주머니 이 떡 먹지 않고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러는구나. 걱정 말고 먹어. 아버지 건 따로 싸주마. 고맙습니다. 심청이가 효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에 있는 정승댁에서 심청이를 불렀어요. 네가 심청이더냐? 네, 그러옵니다. 마음만 고운 줄 알았더니 얼굴도 아주 예쁘구나. 정승 부인에게는 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청이를 수양딸로 삼으려는 것이었었어요. 얘야, 난 너 같은 딸을 두고 싶은데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말씀은 감사하오나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모셔야 해서. 그러면 낮에는 이곳에 지내다 해가 지면 집으로 가면 어떻겠니? 맛있는 것은 매일 싸주마. 고맙습니다, 마님. 심청이는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정승댁을 오가던 어느 날 심청이가 조금 늦게 오게 되었어요.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요!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건져주었어요. 니신지 정말 고맙습니다. 몽은사 있는 중인데 앞을 못 보시는군요. 이 눈만 뜰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공양미 상백성만 있다면 눈을 뜰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이세요?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쌀 300석을 바치기로 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미쳤지. 쌀 300석이 어디 있다고. 그때 심청이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모습을 본 심청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이름은 무슨 일? 심청이가 계속 묻자 신봉사는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넌 신경 쓰지 말거라.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심청이는 쌀 300석을 구할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는 우물가에서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뱃사람들이 처녀를 구한대요. 처녀를 왜요? 그야 뻔하죠. 인당수에 바칠 재물이죠. 그래서 원하는 건 다 준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심청이는 얼른 뱃사람을 찾아갔어요. 저 처녀를 구한다고 해서요. 심청이는 사정을 얘기를 하고 쌀 300석을 팔려가기로 했어요. 참 보기 드문 효녀야. 저런 처녀를 바쳐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구먼. 심청이는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쌀 300석을 몽은사에 보냈어요. 네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쌀을 보냈단 말이냐. 정승댁에서 주셨어요. 대신 저는 그곳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러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얼른 눈을 떠서 잘 사셔야 돼요. 아이고 청아. 심청이는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어요. 이윽고 심청이가 팔려가는 날이 되었어요. 심청이는 아침 일찍 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해놓고 마지막으로 올릴 밥상을 차리는데 눈물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고 누가 옷가지를 챙겨드릴까? 아버지! 심청이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밥상을 들이고 큰절을 하였어요. 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리고 눈을 꼭 뜨셔서 오래오래 사세요. 청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오늘이 정승댁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때 뱃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아,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뱃사람들 따라?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 된다, 청아. 자식 팔아 눈을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아유, 절대로 못 간다. 아, 여보시오, 저 어린 것을 좀 잡아주시오.
뱃사람들도 마음은 아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뱃사람들은 제를 올리고 심청이는 기도를 하였어요. 하느님, 부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청이가 바닷물에 뛰어드는 순간 하느님의 용왕님께 명하여 심청이를 보살피게 하였어요. 용왕님이 심청이에게 물었어요. 네가 심청이냐? 그러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고? 심청이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호, 참으로 보기 드문 효녀려구나.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마. 며칠 후 뱃사람들이 인당수를 지나다 큰 연꽃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저것 좀 봐요. 바다에 웬 연꽃이? 뱃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서 임금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임금님은 신기해하며 꽃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꽃이 열리면서 심청이가 그곳으로 나왔어요. 그대는... 심청이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임금님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고 심청이를 왕비로 맞이하였어요.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왕비의 안색이 좋지 않구려. 송구하옵니다, 마마. 걱정 마시오. 모든 장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하였소. 잔치는 사흘간 열렸어요. 왕비는 아침부터 대궐 문 나가 신봉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신봉사는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걱정하는 왕비를 임금님이 위로해 주었어요. 혹시 그 안에 눈을 떴을지도 모르잖소. 그렇지 않다면 내일은 꼭 올 거요. 기다려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 왕비는 대궐문 밖에서 신봉사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신봉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누구신지? 내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저 청이에요. 청이? 네가 분명 청이냐? 네, 아버지. 눈을 떠보세요. 청아!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버지! 그토록 지극한 여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고 왕비까지 된 심청이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와! 아이고 덥다. 하하하. 자, 이 두 동화의 네. 교훈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볼까요? 저희 얘기를 듣고 교훈을 느끼신 분들은 좀 네. 교훈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맨 처음에 이제 콩쥐팥쥐에 대한 교훈이 모인 것 콩쥐팥쥐. 같아요. 효도하자. 효도하자. 예. 그쵸, 효도하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발이 이뻐야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렇죠. 저 콩쥐팥쥐는 네 언니는 착하게 어떻게 살면 생각하세요? 저도 좀 흥분 놀고 막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약간 다 전래동화는 교훈은 비슷한 것 거의 같아요. 막 착하게 살자 이런 게 많죠. 욕심 부리면 살지 말자. 예. 그쵸. 효녀 심청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떠들이려고 이렇게 인당수에 몸을 빠뜨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복이 왔고 아버지 다시 만났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온다. 맞나? 근데 효녀 심청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맞아요. 콩쥐팥쥐는 너무했어 새어머니가. 저희 하면서 네. 좀 부족했던 점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할 때 좀 보완을 해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때요? 어때요? 꿀잼이었대요. 와우. 저희 뒤에 아무도 없어요. 예. 계속 네. 뒤에 창문에 계속 뭐냐고 하는데 아무도 네, 없고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예. 네. 아, 인상을 너무 써가지고 안타까웠다고 표정을 신경을 못 썼네요. 저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네. 아버지 이러다 보니까 다음 이렇게 주는 인상이 표정도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없나요? 또 없나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연기 뽑아주세요. 저희 네, 하이라이트 연기. 이건 진짜 기억에 남다, 잘했다 하는 거 뽑아주세요. 네. 청아, 아버지
아,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오. 아버지. 신봉사 연기가. 신봉사 연기. 한번 해볼까요, 신봉사 연기만? 어디 있죠?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살짝 웃겼어요. 죄송해요. 맞아요. 하다가 참고 싶었는데. 아니 하면서 너무 참아지지 웃긴 거예요. 어디 있지? 아니 그 하이라이트 분이 있었어요. 맨 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 신청일을 보낼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맨 끝에 엔딩 여기. 여기야 그 아버지. 아니, 눈을 뜨게 되시는 이 부분. 그죠? 여기 마지막 장만 좀 다시 해볼까요?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왕비는 대궐 문 밖에서 신봉사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신봉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누구신지 내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저 청이에요. 청이? 네가 분명 청이냐? 네, 아버지, 눈을 떠보세요. 아이고 청아.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버지! 그토록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고 왕비까지 된 신청이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와! 네. 아이고. 아이고. 저희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고 자꾸 뒤에 네. 뭐 있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무서운 이야기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가볼까요? 뒤에 누구 있는 거 공포 같죠? 이야기. 뭐 아시는 거 있나요? 저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좀 웃기기도 하면서. 그럼 하나씩 가보. 언니 먼저 한번. 먼저. 저요. 이건 저희 보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래요. 이게 좀 사람이 잘 안 사는 곳, 살긴 하지만 좀 집값이 싼 곳 이런 곳에서 어쩌다가 이제 잠시 임시 숙소처럼 임시적으로 거기에 묵게 됐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진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귀신한테 뺨을 맞았대요.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툭 이랬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달려나가면은 이 귀신이 자기한테 안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서 그냥 온갖 욕을 막 내뱉었대요. 막 나 죽으면 너 지구까지 쫓아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잠들었대요. 근데 그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가만히 이제 거울 이게 귀걸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툭 하면서 귀걸이 떨어지더래요. 딱 보니까 여기가 귀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귀신이 있었대요. 네. 아, 이거 되게 제 무서운 얘기 잘 못 살리네. 어쨌건 귀신한테 뺨을 맞았대요. 근데 나중에 진짜요. 지금 이거 찍어주시는 저희 이게 오빠께서 오엽수 하시는데 진짜요. 포커스부터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한번 하나 가볼까요? 제가 네. 이것도 실화입니다. 이제 한 대학생 남자분이 한참 이제 시험 때라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맨날 공부를 하다가 12시에 집을 가는데 항상 집을 갈 때마다 어떤 할머니를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쓱 손으로 목 부분을 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 하얘시고 창백해가지고 끄쓱 하시고 말없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첫날에는 뭐지? 하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100일이 남았었는데 100일 동안 계속 할머니를 마주치는데 점점 기운이 없는 것 같고
자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점집을 갔죠. 점집을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험이 하루 전이었어요. 디데이 1. 근데 이제 점을 봤는데 아니 오늘 12시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을 갈 때 또 할머니가 이렇게 쓱 하는 순간 너무 죽는다. 이게 숨을 뺏어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죽는다.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얘는 저는 이제 죽을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쓱 하기 전에 숨을 참으라고 하고 그럼 할머니가 그냥 되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할머니가 멀리서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다가왔을 때 숨을 참았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앞까지 왔다가 고개를 이렇게 아우뚱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놀라셨다. 잠시만. 놀라셨다. 진짜 놀랐어. 씨. 나 진짜 놀랐어. 와, 성공. 잘했죠? 땀나요. 와, 다 놀랬대. 나 땀나요. 와, 무서워. 아, 재밌었죠? 저희 다음 주도 하나씩 준비해서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 또 해주세요. 좀 이따가. 이따 다 같이 모여서. 재밌다. 저희 다음 주는 네. 백설공주. 아,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를 좋아요. 더 재밌게 저희가 그때는 더 재밌게 더 연습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뭔가가 특별한 게 기대. 저희 더 재밌게 준비해서 네. 오겠습니다. 공주 네. 시리즈? 저희 이거 오늘 받았어요. 별풍선 감사합니다 할 때 저희 이제 가치한 예쁘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저도 어디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 작가 언니가 주셨어요. 뾰로롱. 제가 하필이면 오늘 감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코맹맹 소리랑 목이 좀 맞아요.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좀 좋은 모습으로. 상쾌한 목소리로. 수원촌누님 별풍선 121개. 승희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랭이 라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치한 예쁘다님 계속 주시는데요. 1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매주 할 거예요? 저희 매주 할까요 이거? 재밌어요? 원하시면 매주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너무 재밌어요. 오늘 했는데. 맞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너무 아니, 집중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집중해가지고 뭐지? 남자 연기를 이렇게 손딱 뻗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원하신대요. 저희 매주 해도 될까요? 네. 전 하고 싶어요. 저도요. 이번에 공주 시리즈를 한번 갈까요? 아까 누가 공주 시리즈를 좀 해달라고. 좋아요. 아 맞아.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오. 아, 이런 그리고 거. 그것도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 책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 그것도 그런 거 진짜 좋아. 무섭게 읽어드릴 수 있어요. 저 무서운 얘기 원하시면은 그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난 듣고 싶어요. 책 읽어주는 여자들이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원하는 장르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좀 이렇게 저희 게시판 같은 거 혹시 있어요? 거기에 혹시 원하시는 책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인어공주도 좋아요. 저희 그쵸? 거의 막 뮤지컬 노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네. 이제 저희가 못한다면 이제 틀면 되니까. 그쵸? 자, 신데렐라. 승희채연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성경책에 나왔어요. 성경책 아.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원하신다면.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승희채연님
별풍선 새 감사합니다. 가채연 이쁘다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의 정석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요? 나 네, 그럼 채연이가 하는 걸로. 승희 채연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왜 이렇게 둔하냐고 이렇게 뒤에 흰 것 좀 알려달라고. 이거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리콘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귀신이 아니었어요. 귀신 아니에요. 네. 겁이 많으시네. 되게 무서워하시네. 누나. 아, 다들 놀랬다고. 드라마 명장면? 이것도 기회 되면은. 네. 애들 다음에 있으면. 하나 또 준비할게요. 무서운 거랑 또 동화책 하나랑 드라마 명장면 하나랑 해보겠습니다. 영서사전이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요. 네, 영서사전은 조금 언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건 뭐든지 언니가 하고. 가능합니다. 성대모사요? 달력 읽기는 뭐예요? 달력을 잘해줄 수 1월 있어요. 1일, 1월 2일 막 이런 건가요? 네, 카페에 글 써주시면은 저 정말 저희 다 하나하나 읽어요. 다 읽어요. 저희가 사실 진짜 정말 잘했고 저 편지도 다 모아요 진짜 지금. 정말 항상 꼬박꼬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진짜 무서웠어. 그죠? 그쵸. 짱이죠. 진짜 무서웠어. 저 다음 주에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언니 무서운 건 어플 언니가. 즉석으로 이게 되게 무서운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줘. 지금 해줘. 하기가 좀 책상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나 예전에 언니 저 중학교 때 왠지 책상 그거 이게 엄청 무섭거든요. 저. 혹시 맞아. 아니 아는 그걸 분들이 다 알 듣고 텐데. 저 놀라서 도망쳤어요. 만화 캐릭터 흉내내기. 저거 디즈니 그 캐릭터들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뭐야? 지금 코맹맹에서 들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막 네. Dadd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Wow, he's so beautiful. 다시 한번 버리겠어요. 자, 시작. Wow, he's so beautiful. 저 예빈이가 하는 저 피카츄 할 수 있는데 피카츄 다들 할 수 있는데 저 한번 어때요? 해볼까요? 해주세요. 피카츄. 겨울왕국. 다음에 겨울왕국 또 연습해볼까요? 스노우맨. 또. 저희 오늘 더쇼 3등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 첫 무대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도라에몽 해달라고. 예빈이가 지금 없는데.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 대사가 뭐였죠? 우리 집 강아지는 목이 아프네요, 되게. 약간 이런 느낌? 저희 다? 포로리야. 저희 이런 것도 많이 연습 앞으로 좀 할게요. 캐릭터. 되게 이게 즉석에서 하니까 어렵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해서 저희 열심히 준비해 올게요, 정말. 오늘 저희 콩쥐와 파찌랑 효녀 신청이 전 너무 재밌었어요. 좀 재밌었어요. 이거 저기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읽었고. 근데 다시 읽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버퍼리. 무서운 얘기 한 개만 더 해달라고. 뭐 딴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요? 무서운 얘기. 이거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고 이건 제가 겪은 실화여서 해줘. 그 이제 저희 학교에 저희 같은 학교인데 네. 저희 학교에 저희 학교 아트홀에 아트홀 귀신이 있는 거 아세요? 알죠.
본 적 있어요? 저 봤어. 아니 그 혹시 바람 슉 맞죠? 불빛이랑 목소리. 아니요, 전 다른 귀신 봤어요. 이게 아트홀이 있으면 저희가 공연을 학교에서 연극 같은 걸 했었는데 제가 참여를 잘 못하다가 작은 역할을 하나 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제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 전에 리허설을 돌잖아요. 네, 그쵸. 그때 소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랑 이쪽이 있는데 진짜 어두워요. 불을 다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뭔지 모르고 막 소품 챙길 때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다 무대 위에 있고 저랑 친구 여자애 한 명이 이렇게 둘이 있었거든요. 그 둘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대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좀 멋있는 남자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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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저랑 같이 있던 친구인 줄 알고 그래 멋있네 그러고 있었는데 저만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차례가 돼서 리허설 때 무대 위에 갔어요. 근데 뭐 제 대사 중에 막 뭐 되게 막 유리로 된 뭐 실패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맞아. 대사들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자꾸 제 대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대사를 저렇게 연습을 할까 진짜 시끄럽게 매너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대에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제 거를 이렇게 소소소소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미스터리한 게 저희 이렇게 소대가 있으면 무대 뒤편에 복도 쪽에 맞아. 분장실이 있는데 거기다 제 친구가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근데 핸드폰에 이제 선배님이랑 카톡을 하다가 저희 되게 잘 연습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네 기대 많이 할게 이래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걔가 잠금을 걸어놨어요 핸드폰에다가. 근데 갔다 오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보내져 있는 거예요. 카톡이.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보낸 적이 없대요. 근데 잠금이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저희가 분장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카톡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비슷했는데 누가 장난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그 누구냐 나와라 그랬었거든요. 아무도 없었고 다 그때 분장실에 없었어요. 무대 위에 있었어요. 떼신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거기 무대 위쪽에 또 이렇게 조명실이 있는데 오퍼실 있었죠. 오퍼실이 있는데 거기 또 불빛이 저 그거 알아요. 아무도 없는데 불빛이 이렇게 깜빡깜빡. 깜빡깜빡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 저희가 계속 소리를 질렀거든요. 보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저는 거기가 아트홀이 되게 꼼꼼하잖아요. 되게 거기가 이제 2층이 이게 뚫려 있는 거여가지고 되게 천장도 높고 되게 높은데 그거 진짜 꼼꼼하잖아요. 아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뭐 놓고 온 거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문이 되게 두껍잖아요. 딱 열렸는데 분명히 거기는 지하고 창문 같은 게 없고 야외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아예 없어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그 무대 쪽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소름 돋아.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여기 소리인데 애들이 거기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진짜 아예 창문도 없고 아예 바깥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바람 이렇게 슝 부는데 그게 귀신이 지나가는 거라고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트홀에 그렇게 되게 이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겪은 것도 되게 많았고. 저는 방송부였거든요. 방송부에도 귀신이 있었어요. 방송실에도. 왜냐면 저희 학교가 원래 그거였대요. 그 공동묘지 맞아요. 그거였는데 맞아. 그거를 좀 깎고 학교를 세운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되게 일이 많았어요. 조심해요. 원래 학교에 계단이 많잖아요. 이불 속에도 귀신 있음? 없어요.
오늘 다 잠 못 자시는 거 아니죠? 근데 저는 되게 겁이 없거든요. 저는 취미가 공포 영화랑 호러물 보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저희 제니 언니가 되게 공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고 귀신 역할이랑 그 여주인공 역할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잘할 수 있는데. 전 딱 학교 약간 교복을 되게 좋아하고 아직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요즘 잘 못 나가가지고 되게 학교에 대한 애착이 커요 제가. 스릴러 되게 좋아해요. 제니 저 원래 말을 되게 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낄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왜 계속 제 뒤에 뭐 누구 있냐고. 요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요거 맞죠? 나는 얘 안고 잘 거예요. 근데 꼬부리. 방금 키티가 눈을 깜빡였다는데요. 얘예요? 얘가 어떻게 눈을 깜빡여요? 아, 왜 그래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무서워요. 아, 공포 영화 추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스릴러 중에 진짜 재밌게 본 영화인데 외국 영화에 줄리아의 눈이라는 네? 영화가 있거든요. 줄리아의 눈이라고. 그거는 공포 영화 귀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약간 스릴러. 되게 재밌어요. 진짜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땀나고 심장 쫄깃쫄깃한 거 있잖아요. 보면서 막 긴장돼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봤는데 그걸 제가 4번인가를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재밌고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귀신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고 좀 추격전? 약간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컨저링보다 무섭냐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컨저링 보면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이거는 인시디어스는요? 저 그 시리즈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인시디어스 진짜 무서웠어요. 막 어머니가 막그 아이 찾으면서 막 짤트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 아, 짤트. 나 이제 무서운 건 그만. 아, 제니가 무서워진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19분 방송이 40분 넘어갔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네, 저희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무서운 얘기랑 같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준비해서 보는 걸로. 이게 계속 우리 인형들 얘네들이 계속 눈 깜빡인다고. 안 깜빡였어요. 그러지 마요. 나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눈이. 그러지 마요. 나 초파가 왜요? 눈 빛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를 네. 들고 오겠습니다. 저희 백설공주로 올게요. 안녕. 뾰로롱 하고 마칩시다. 뾰로롱 안녕. 잘 자요.